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보이실 거예요. 하이젠 RNM 보이시죠? 자, 최근에 이 종목 로봇 관련주로 단기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보이시죠? 텔레그램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NM.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자, 여기 숫자, 날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6일 보이시죠? 1월 6일 날, 자, 하이젠 RNM 보이실 겁니다. 매수가 17,750원에 하이젠 RNM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1월 6일 날 17,750원에 안내 추천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2월 3일 날 46,2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채 걸리지 않아서 160%의 수익률, 상승률, 즉 2.6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텔레그램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금량입니다. 금량. 자, 8.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1390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재료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망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유망주,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유망주 안내를 드릴 텐데 영상 말미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량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 지난 1월 24일 날, 즉 설 명절 전에 이때부터 해서 지금 외인들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 특히나 2월 4일 그리고 2월 5일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1월 24일 전에는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매일매일 큰 물량들이 나왔죠. 그쵸? 큰 물량들,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자, 지금 설 전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누가 매수세를 하고 있느냐,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전체적인 순매수 상위를 한번 보시면 지금 2위가 누굽니까? 모건 스탠리. 자, 매수세 2위가 모건 스탠리 창구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18,510원부터 매수를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모건 스탠리가 그러면 왜 매수를 하느냐? 요걸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참고로 보시면 지금 순매수 5위가 어디입니까? JP모건이죠. 그쵸? 순매수 5위. 자, 그러면 지금 2위가 모건 스탠리. 자, 그리고 지금 5위가 지금 JP모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수급들이 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월 17일 날 유상증자 철회를 했습니다. 그쵸? 유상증자 철회를 했어요. 자, 우리가 금량 같은 경우는 현재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공장을 준공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1월 달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1월 24일부터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자, JP모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서 유추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를 철회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어떤 다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금 조달이 성공을 해야, 자금 조달을 해야 우리가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지금 대량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금량 입장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면 1월 31일자를 보시면 금량 미국과 걸프 지역의 K배터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배터리 공장까지 짓지 못하는 상황, 지금 건설 중이지만 지금 자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 준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K배터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 상담을 통해서 금량의 미국, 사우디 등의 글로벌 수주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진출을 위해서, 공동 진출이죠. 기술 협력,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냐? 자, 보시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자, 그리고 무정전 에너지 공급 장치 UPS, 그리고 팩, 배터리 팩입니다. 이런 분야의 관련 기업들과 기술적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글로벌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금량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렇죠?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자, A, B, C 이런 기업들이 이 SS를 만들고 UPS를 만들고 배터리 팩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뭡니까? 전제 조건은 금량이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배터리 공장이 준공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전제 조건이. 그러면 배터리 공장이 준공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이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금 조달이 곧 나오겠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서둘러서 매수세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입니다. 자, JP 모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작년에 7월 4일자 이슈를 보시면 금량 미국의 OTC 마켓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7월 중순 등록 예정이다. 이슈가 났죠. 즉 미국의 ADR을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슈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발행을 결정한 것은 ADR, 신주 발행이나 자기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이미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누가? JP 모건이 취득해서 원주 보관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예탁을 하고, 이를 근거로 DR 예탁 기관인 JP 모건이 자, 미국 장외거래 시장 OTC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거다. 즉 JP 모건이 매수를 해서, 즉 한국에 있는 금량의 주식 580만 주를 매수를 해서 이걸 미국 증시에 ADR로 발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JP 모건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즉 그러면 ADR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고, ADR 발행을 통해서 뭐다? 자금 조달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 계획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다른 협력 업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기술 협력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맥점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가 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료, 이슈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단기 급등주들도 매일 꾸준히 하나에서 2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내를 드리고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인증샷들 그대로 실계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천당 제약 75% 수익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닉을 보시면 수익률 83% 수익금 1263만원 인증샷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계좌 수익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 지난 9월 4일 날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닉 오늘 상한가이고 차트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상당히 싸네요.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겠지만 시총으로 보면 분명히 싸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에 급등해서 올라갔지만 매수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가치 분석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 매수, 그 다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83% 수익, 거의 2배 이상의 상승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3,600원대에서 9,470원까지 단기적으로 160% 넘는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 분명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싼 주식,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직도 싼 주식이고 상승룸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점을 텔레그램방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제니 83%의 수익,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익, 자 1263만원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자 아직도 싸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주식을 공략을 해야만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종목들은 수익이 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이 20%가 넘는 수익률, 상승률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 90% 상승률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보시면 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관련주로 자 12월 말에 안내를 드리면서 40%, 30%, PSK 홀딩스 82%, 자 로보티즈 105%, 한 달여 만에 한 달 채 걸리지 않아서 2배 이상의 상승률. 자, 그리고 하이젠 RNM 보이시죠? 17,750원의 안내를 드리면서 160% 넘는 상승률, 불과 한 달 채 걸리지 않아서 2.6배의 상승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안내를 드렸던 자 이런 종목들, 자 보시면 1월 말에 안내를 드렸던 온코크로스 42%, 자 산일전기 18%, 이렇게 그대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고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기록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증권사에서 그리고 자문사에서 도합 10년 동안 10년 이상 근무를 통해서 그동안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남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분석을 해봐야죠. 그쵸? 가치 분석을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이 가능한 예상되는 종목들 또는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공략했을 때 수익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와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텔레그램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 제목 밑에 더보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 화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보이시고요.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가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조인 화면이 뜹니다. 조인 화면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 텔레그램방 화면에 이렇게 입장 요청이 딱 뜹니다. 입장 요청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7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 수락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개설을 했는데 정보만 빼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입장 요청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걸러내야겠죠. 그래서 링크를 누르시고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입장하실 때에 닉네임 또는 성함을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실제 구독자인지 확인을 하고 입장 수락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 수락을 못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7분도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아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입장 수락을 못해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링크를 누르시고 이 전화번호, 크게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전화번호로 입장하실 때의 닉네임 또는 성함을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수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은 리딩방이 아니라 정보 공유방입니다. 정보 공유방. 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제니까 같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량은 스폰서 계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면 뉴욕의 멜론은행, UBS, JP모건, 도이치방크 등 주간은행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ADR을 발행하는데 이 ADR 발행의 주관사는 JP모건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현지에서 신주를 또 발행하겠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또 합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JP모건이 다시 매집에 나서는 건 결국 ADR 발행. 자, 1년에 ADR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배터리 공장을 완공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469 2억 셀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총 3억 셀의 완공식, 총 3억 셀 배터리 공장. 자, 배터리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50에서 60만 대에 해당되는 배터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양두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매출 4조 원이 달성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준공이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은 그래야만 이 배터리를 가지고 ESS, UPS 업체들과 공동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배터리 공장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이 지금 유상증자는 어떻습니까? 자,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ADR 발행을 해야 되고, 자, 지금 이 ADR 발행의 주관사는 JP모건이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외인들이 매수세에 가담하는 것은 결국 이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매출이 4조 원 달성할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진다라고 외인들은 판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배터리 업계 후발 주자임에도 수율은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추후 배터리 매출이 의미 있게 발생할 때 재무제표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 가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치 분석. 자, 그러면 26년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단계 4개 라인 모두 투자되면 3억 셀, 풀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대략 내년 26년부터 매출 규모가 4조 원,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4천억. 그러면 멀티플을 POR 기준으로 10배를 적용을 해보면 대략 4조 원의 가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가치는 62,797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4천억 기준으로 멀티플을 15배를 적용하면 대략 6조 원의 가치, 그러면 주당 가치가 93,798원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대략적으로 자금 조달이 성공을 하고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다시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 6만 원 내외까지는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준공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가시성이 높아지는, 즉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그 다음 마디 가격은 9에서 10만 원 사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갈 건 압니다. 하지만 가치 분석을 해야죠.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를 대략적으로 목표가로 설정한 다음에 저항 그리고 지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야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화이팅하고 조금 더 견뎌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급 유망주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 자, 지금 보시면 394800, 예, 코드 번호 394800 3빌리언.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12월 달에 급등 패턴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바닥을 잡은 이후에 완만한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3빌리언 관련된 재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빌리언 옴 셀트먼, 샘 올트먼, 죄송합니다. 샘 올트먼 누굽니까? 오픈AI의 창업자죠. 창업자, CEO입니다. 결국은 AI 바람을 일으킨 챗 GPT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샤라웃한 그 희귀질환 AI 소프트웨어 진단 관련된 그런 업체가 3빌리언이다. 자,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어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진단, 즉 건강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되고요. 자, 3빌리언은 AI 진단 기업으로 AI 소프트웨어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회사다,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동사는 유전변이의 그 병원성을 AI로 빠르게 진단하는 기술력을 상용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CHI6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심사위원단의 3자 객관적인 성능 평가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병원성 예측 모델인 알파 미스 센스 대비해서 우월한 성능을 검증 완료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승을 했다라는 것은 구글을 제꼈다. 구글보다 더 우수한 기술력을 이미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목할 점은 AI 그죠? 유전체 AI 진단이 내러티브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스토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테마가 아니라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즉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21년에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매출이. 근데 8억, 27억, 그리고 작년에 53억. 자, 상반기만 29억 정도로 탑라인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70에서 80%. 고객 재구매율이 얼마? 80%라는 점에서 동사가 제공하는 기술력이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향 수출도 진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다. 굉장히 중요한 재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인증을 시작으로 미국의 8개 주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렇죠, 그런 이슈가 또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 재료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료 AI의 저평가 원인은 뭐냐면 내수에 의존한 사업 구조, 그러니까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는데, 동사는 어떻습니까? 수출 비중이 70에서 80%의 여타 AI 진단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합당한 이유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규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보호예수라고 합니다. 보호예수라 그래서 3개월 또는 뭐 1개월짜리 그리고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보호예수를 걸어놔서 매도를 못하게끔 막아놓은 물량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규 상장주들은 이런 물량들이 풀렸어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 즉 대기 매도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건데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은행이 400만 주, 기타 법인이 560만 주, 사모펀드 110만 주의 매도 물량이 출하가 됐습니다. 유통 물량이 2268만 주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오버행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버행 물량에 따라서 수급 문제로 주가가 흔들리거나 떨어질 때는 어떻다? 좋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실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